네, 이번 영상에서는 Vue.js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에 앞서서 개발 환경을 먼저 세팅하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5가지를 먼저 설치를 할 거고요. 어, 이제 5가지를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Node.js를 설치할 건데요. Node.js는 이제 npm이라고 해서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할 거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개발에서 보통 이제 메이븐을 통해서 서버 의존성을 관리하듯이 npm을 통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라이브러리들의 의존성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는 여기 아래 있는 이 사이트에 가셔서 설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10.15.3 롱텀 서포티드 이제 버전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네, 다음은 다음이나 동의를 눌러 주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네,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설치가 완료됐죠.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루로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번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맥일 수도 있고 이제 윈도우일 수도 있어서 맥 의존성 있는 브루 설치보다는 이제 실제 사이트 가서 이제 DMG 파일이나 인스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했던 버전은 10.15.3 롱텀 서포티드 버전이었고요. 실제 이렇게 이제 npm 노드.js를 설치하면 잘 설치되었는지는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터미널에 가서요. 터미널에서 노드 버전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10.15.3 버전이 나오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npm을 그러니까 노드.js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 실제 소스 코드를 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사용하게 되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은 이제 웹스톰을 쓸 거고요. 웹스톰은 젯브레인사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용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 유료 버전이라서 그냥 다운로드를 받으면 30일 트라이얼 버전으로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인 VS 코드를 사용해도 무방하기는 한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스톰에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VS 코드보다는 웹스톰이 조금 플러그인이나 뭐 여러 가지 뭐 UI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30일 트라이얼 버전이기는 하지만 웹스톰을 통해서 웹스톰을 통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요 URL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아까 노드.js를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주시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웹스톰을 구동을 하게 되면, 저는 이미 웹스톰이 이제 깔려 있어서 다시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웹스톰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를 완료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떠서 이러한 UI를 가진 통합 개발 환경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뜨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뷰 파일도 볼 수 있고 JS 파일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에서 통합 개발 환경은 웹스톰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S 코드를 써도 되는데요. VS 코드 제가 이제 웹스톰 기준으로 뭐 단축키라든지 플러그인들을 좀 사용을 할 거라서 네, 웬만하면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치해야 될 거는 크롬 확장 플러그인인데요. Vue.js DevTool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뷰로 개발을 할 때 실제 디버깅을 도와주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서버 개발과는 틀리게 프론트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로그가 파일로 떨어지지도 통합 파일로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각 이벤트나 여러 가지 동작으로 인해서 이제 로그를 분석해야 되고 디버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버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브툴스라는 이름의 확장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서 그 디버깅을 좀 이제 편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뷰X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의 변화까지도 이제 데브툴스에서 이제 그 트래킹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디버깅이 가능하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Vue.js 개발할 때는 필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요.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에서 삭제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확장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 이게 설치가 되고 크롬 브라우저를 다 재기동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이 V라는 표시가 뜰 거고요. 지금은 이 V라는 표시가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웹페이지가 뷰로 개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뷰로 개발이 된 거라면 이런 식으로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해야 될 게 뷰 CLI인데요. 뷰 CL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이브러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뷰로 개발을 할 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디렉토리 구조나 필수로 있어야 되는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뷰 CLI가 없다고 하면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내가 디렉토리 구조나 필수 파일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뷰 CLI를 설치하면 우리가 간단한 명령어 하나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웹스톰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할 경우에는 이 뷰 CLI를 통해서 자동으로 프로젝트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요거 뷰 CL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설치했던 Node.js의 npm을 통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뷰 CLI 같은 경우에 이게 골뱅이가 붙은 게 요런 형식이 있고 요런 형식도 있거든요. 하프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는 그 뷰 CLI의 버전이 틀려요. 뷰 CLI의 2점대 버전이 하프라인을 쓰는 거고 골뱅이를 쓰는 것이 3점대 버전이고요. 지금 본 스터디에서는 이제 3점대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골뱅이 붙은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2버전하고 3버전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디렉토리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혼선이 없으려면 요 3점대 버전을 꼭 설치해 주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터미널 창으로 다시 가서요. 여기서 이제 관리자 버전으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sudo를 쓰고 npm install -g에 vue CLI라고 치면 되는데 수도는 이제 관리자 권한이고 npm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쓸 거니까 요거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다. -g 옵션은 글로벌 옵션이라고 해서 경로에 상관없이 항상 vue CLI 명령어를 칠 수 있게끔 해주는 명령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설치를 하게 되고요. 설치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개인차는 있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뷰 CLI가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은 어인스톨해서 다시 설치하셔도 되고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굳이 설치를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여기 이 뷰도 이제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뷰라고 쳐서 요러한 같은 커맨드 라인 그 설명창이 나오면은 제대로 설치가 된 거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뷰 버전이라고 치시면 3.7.0 버전이 설치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버전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뷰라는 명령어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을 웹스톰으로 쓸 거니까 이렇게 뷰라는 명령어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드는지를 그 통합 개발 환경이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형상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깃랩을 쓸 건데요. 이제 깃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수로 형상 관리를 할 때 원격에 두게 되는 레파지토리고, 굳이 이제 깃만 쓰고 깃랩을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만약에 깃을 써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기수로 어떻게 형상 관리를 하고 어떻게 내 소스를 원격 레파지토리에 이제 반영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자연스럽게 개발하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깃랩을 써보게 될 거고, 그 원격 레파지토리는 깃헙하고 깃랩이 있는데, 이제 깃헙 같은 경우에 제가 소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집에 있는 이제 로컬에 있는 깃랩을 하나 띄워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붙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로 한번 링크로 접속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깃랩 사이트가 되게 되고, 아이디는 본인의 영문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밀번호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는 그 비밀번호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지금 이 계정에 매핑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거고, 이 뉴 프로젝트에서 Vue.js 스터디 페이즈 1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고, 로컬에서 개발한 내용들을 커밋한 부분들을 여기 레파지토리에 푸시, 그러니까 반영하는 그런 형태대로 소스 코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을 노드 뷰로 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고요. 요거를 토대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